네, 오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잖아요. 이제 경제 지표 호조에 대한 기대감과 CES 기대감, 그것과 반대로 매물 출회. 자, 어디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기 지나친 기대와 무리한 매매는 자제 봅니다. 미국 증시 오늘 끌어내린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연쇄 딜레마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물론 호재성 어떻게 발표, CES에도 있었고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 경기 그 자체에 대한 흐름,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랐다,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반영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 좀 훅 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그런 기록 잘 모르시죠? 그렇죠? 오늘 나스닥 거래량이 사상 최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의 어떤 매물이 거래가 많이 되는 건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금리가 좀 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면 오늘 두 가지 어떤 우리가 많이 다루진 않지만 두 가지가 팩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도 잠시 코너에 나왔지만 졸투란 보고서에서 일자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불운일 수밖에 없죠. 일자리 더 늘어나는 겁니다. 어찌됐건요. 또 하나는 ISM 서비스 지표가 있는데 약간 슬로우하다가 이번에 또 다시 또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좀 핫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지금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이렇게 크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연준에서는 지금 올해 두 번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4월, 5월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역시 물가가 상승률이 지금 제법 조금씩 살아있다라는 것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실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금리 인하 횟수는 단 한 번밖에 없을 것이란 월가에 지금 반응된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시황관 자체는 긍정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년 연속 계속 말씀드리면 2년 연속 20% 중반대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감의 조언이 있다면 눈높이를 낮추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예금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다운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오래 하셨던 분은 다 압니다. 다만 한국 주식 하시다가 이제 미국 주식 갑자기 오신 분들은 미국에서 다 결과치만 보고 엄청 올랐다더라. 미국 주식 무조건 올라간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큰 코 닥치는 얘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무리한 매매는 자제해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지나친 기대는 절대로 여러분 갖고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도 비슷한 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이 퀄리티 주식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초반에는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이 퀄리티 주식은 엊그저께도 저희가 UBS 갖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각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부터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다만 하이 퀄리티 주식에 선별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 회사라든가 전략가보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높은 유동 비율, 그리고 안정적인 이익 성장, 낮은 부채 비율 등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것은 UBS에서 하는 거가 되겠고 앞서 거 모건 스탠리가 선택한 하이 퀄리티 주식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엔비디아 같은 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추이, AT&T, 노스록 그루만, 넷플릭스, LA 파이낸셜, 월마트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서 조금 다시 표현드리면 UBS 했던 거랑 비슷한 것도 있지만 거의 다르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이 퀄리티라는 것은 앞서 큰 틀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각자 정하는 겁니다. 각자 생각하는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추이 같은 거가 한 2년 동안 재미없었던 건데 작년 중반부터 살아오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노스락 그러면 같은 주가는 상당히 재미없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 하이 퀄리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가가 고공행진한 이후에 약간 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대표적인 하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별로 접근하셔도 되겠지만 엊그저께도 한번 퀄리티의 QUAL이라는 ETF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거가 SPHQ입니다. 여기 Q도 퀄리티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과 좀 따로 갖고 가느냐, 비슷한 거가 너무 많으면 좀 다른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여기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중 하나인 브로드컴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 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들어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너무 고성장 위주 한두 종목에 여러분들 집중된 매매를 하시면 계속 말씀드리면 낭패 볼 가능성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나 똑같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염려가 있으실 텐데, 고용 시장, 거기다 서비스까지 아주 탄탄한 경제 지표에 인플레 우려감, 이러다가는 정말 이 올해의 금리 인하 뭐 한 번도 할까 말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오늘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정말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너무나 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분위기 살펴보시죠. 야후파이낸스가 다뤘습니다. 2025년 CES의 주인공은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일단 개막 출발 분위기는요. 네, 초반 분위기를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Humanoid robots. My friends.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in fact, all of the enabling technologies that I've been talking about is going to make it possible for us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urprising breakthroughs in general robotics. 미래에서 온 것 같은 화면들이 지금 현실이라니. 네, 저희 그 유튜브의 채팅창에서도 아이언맨이 현실로, 네, 이런 댓글 있네요. 네, 젠스낭 CEO의 자신감 있는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젠순왕의 뭐 자신감 있는 표정 그리고 확신 있는 넘쳐나는 스피치 이런 것들은 어저께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엔비디아 관련돼서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거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뭐 얼마나 깊이 다룰 수 있고 얼마나 상세하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각자 좀 더 원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다르겠지만 제가 오늘 엔비디아 투자자로서 엔비디아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주식 투자자라서 아셔야 될 만한 거는 딱 제가 세 가지만 어저께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뭐 1시간 넘게 스피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였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AI를 그런 칩을 쓰기 위해서는 뭐 블랙웨어를 해갖고 엄청나게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 이런 것까지 막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소위 그 파인트 사이즈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바로 그 칩, 슈퍼 AI 칩이 있는데 이거가 바로 여러분들 컴퓨터 책상에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칩으로 발표한 것이 어저께 핵심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명 얘기하는 것이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C라는 걸 발표했는데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선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AI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되겠습니다. AI 로봇서 저 화면은 이제 예전에도 몇 차례 그런 비슷한 화면이 나왔었는데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싱크로 들으셨을 때 나왔지만 챗 GPT4 로보틱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2년 전에 이제 챗 GPT가 등장했을 때 이제 깜짝 놀란 거 아니고 2023년 2월에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2년에 나온 것은 이제 챗 GPT를 통해서 로보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올해 여러분 투자할 때 화두 중에 하나는 로보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고 로보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일상적으로 여러분 더 현실적으로 PC나 여러분 노트북에서 게임하시고 여러분 GPU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제 RTX 550 시리즈를 새로 발표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보다 성능은 2배인데 가격은 뭐 3분의 1 있다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직접 컴퓨터 꾸미실 때 아마 많이 사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것들 한 3개가 직접적인 어저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럼 왜 주가 떨어졌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고 뭐 짜증을 했는데요. 딱 구체적으로 하나가 빠졌다는 것이 월가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많은 분들 블랙웨어는 많이들 이제 들으셨잖아요. 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루빈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빈의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지금. 그게 빠졌다. 예, 루빈이 빠졌다. 그래서 루빈이 어떻게 하면서 앞으로 이제 2026년, 2020년 화려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이제 생산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실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딱 구체적으로 하나 많은 공통적으로 월가에서 하는 것은 바로 루빈이 빠졌다. 그 이유를 막 찾았겠죠, 투자자들. 딱 그게 핵심이었다. 그게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고 어저께 사실 발표하기 전에는 루빈에 대한 게 컸었는데 그래서 약간 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어저께 젠순왕이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앞으로 밝아질 미래 거기 모인 청중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중요한
엔비디아 얘기가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영어식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누빈 얘기가 빠졌다. 그것이 오늘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주식 투자자의 이제 입장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죠. 네네. 예. 자, 블랙웰 다음에 이제 루빈에 대한 그 언급, 알맹이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자체에 대한 기술이 좀 빠졌다라는 것의 실망감을 이제 월가에서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 한 5% 빠졌는데, 자, 내일 또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새해 한 번에 정리하는 2025 탑픽 종목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RBDC의 시각입니다. 어떤 탑픽 종목이 꼽혔나요? 아직까지 뭐 연말 연초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월가 주요 IB들이 얘기하는 전망이라든가 종목들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RBC에서 2025년 탑픽 주식을 발표했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 표로부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엄청난 고성장 IT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MSCI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들어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미국 주식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더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겠냐는 거죠. 전 세계 다 몰려가고 있다 보니 결국은 전 세계 스탠다드 그런 산업이나 이런 지수를 형성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MSCI 한국. 바로 그 MSCI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요. 뭐 보험회사나 AIG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너무 한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종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페이팔이라든가 핀터레스트, 퍼스트솔라, MSCI 이런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 월가의 시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눈에 좀 매일같이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니까 여러분 편중된 시각이 아닌 여러 좀 종목들 보시라고 저희가 같이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은 CNBC에서 보도한 소식입니다. 올랐지만 더 좋을 것. 자,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죠. 2년 연속 주가가 20% 올랐지만 올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꼽은 종목이 있다고요. 도이치방크가 꼽았네요. 네, 도이치방크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가의 목표 주가는 다들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6,600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12% 정도 위에 있고요. 물론 아주 좋게 보면 7,000 이상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7,000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이치방크가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는 좋게 보느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이다시피 이렇게 일제가 좋고 사람들이 심리가 좋은데 그렇게 함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준의 이제 금리가 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연착륙의 가능성이 커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더라도 절대 주식은 직선으로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진짜 마음을 딱 다잡고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도이치방크가 제시하는 2025년 탑픽을 한 세 종목만 확인해 드리면 여러분들 뭐 제일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테슬라,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GE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